오늘 내가 여러분의 행사를 보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늘 내 생각에는 우리 학생 하나하나마다 모두 자신의 탤런트를 갖고 태어났다. 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되라고 하나의 그 잣대를 가지고 줄 세워서 끊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획일화된 판단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하나의 학생 중심으로 우리가 그 학생들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또 잘하는 걸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가, 또 서로가 어떻게 이것을 교류하는가, 이런 식으로 모든 거의 중심은 뭐랄까 하나의 외부의 그런 잣대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에게부터 출발한다. 여기서 교육의 진정한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러한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 내가 깜짝 놀랄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발견했고, 또 오늘 오케스트라도 아마 학기 초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불과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음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큰 잠재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연된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시상을 많이 하고, 특히 내가 근 한 달 전에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특허 그 시상식에 일부러 갔다 왔어요. 거기서도 내가 느낀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과학실에 이 전시를 해놓을 텐데, 얼마만큼 우리 이 학생들의 잠재력이 큰가. 특허청장도 그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교가 만든 그 소음을 제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과학 이론을 적용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고 또 굉장히 상업화하는 데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무한한 또 잠재력을 발견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긴 얘기를 사실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방학이라는 기간도 그냥 쉬고 노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최고의 공부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 슬라이드 한번 돌려봐 주세요. 여러분 아마 많이 봤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죠? 다 알지? 미생이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하도 뭐 여기저기서 얘기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걸 보지 못했는데 한 17회 그쯤 돼서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하고 내가 이 드라마를 다시 보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봤는데, 긴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왜 성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또 이것이 주는 것에 뭔가, 나는 내가 나름대로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드라마였다. 영어로는 empathy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키워드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훌륭한 기획과 또 스토리. 나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뭐 여기에 있는 저기 뭐 여기 안영희 하고 저 누구지 장그래하고 또 여기 누구지 이렇게 뭐 삼각관계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테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게 흐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식상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 중에는 이 시대가 아파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뭔가 스토리를 만들고, 또 하나는 이걸 마지막 회인가, 내가 참 이걸 볼 때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뭐냐면, 우리 시대 이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그런 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문제라든가, 또 뭐 취업에 대한 문제, 또 뭐 이러한 그 사회적인 그런 그걸 볼 때 정말 길이 없구나, 깜깜하구나,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하면서, 이 말이 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아마 이런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말들을 전달해 주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상하지 않고 또 열광하는 것일 것 같아요. 이 말이 난 가장 기억에 남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가면 그게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기존에 보이고 이러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내가 볼 때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법에 보면 그 중에서 내가 보는, 한번 상상을 해본다, 이미진을 한다. 요거 뭐 내가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줄로 세우고 너 이거 못하면 뭐 사람 구실 못해, 장가 못 가, 뭐 못해, 이런 식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다. 나는 이러한 사진을 볼 때, 여기에 있는 뭐 많은 스펙이나 이런 거 볼 때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라고 나는 보여요. 그런데 최고의 공부라고 하는 켄 베인 박사가 쓴 그런 책에 보면은, 행복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피상적인 그렇고 두려움에 있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향상되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심층적인 학습자. 다시 말하면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는 두려움에 의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믿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궁극적인 목표와 꿈으로 이루어서 노력하는 학생이다 하는 것을 말했어요. 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 학교의 방침도 무엇인가,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 또 그것을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우리가 키워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생 내가 이것을 공부해 나가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최고의 공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더 준비한 것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고 다른 것은 이어서 할 텐데,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이 방학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공부를 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부는 난 방학 때 일어난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자신 있는 분야, 또 호기심이 있는 분야를 여러분이 닦고 연마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배우고 있는 학문과 같이 연결시켜서 할 것인가.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요즘 시대가 교양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키우려면 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독서, 그 다음에 예술, 예능, 그 다음에 체육이라고 봐요. 뭐 이것도 긴 얘기를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음으로 해서 뭔가 가치관에 대한 생각도 하고, 뭔가 남들이 한 것을 알고 나는 이렇게 할까 뭔가 경험해보고, 이런 뭔가 속이 찬 사람이 되지 못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무엇을 외우고 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찾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을 찾는 그러한 독서 교육, 그 다음에 예술을 통해서 뭔가 아름다워지고 뭔가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교양 있는 사람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 외국의 교육에서는 우리처럼 1인 1학기 제도라든가 음악의 교육을 하는 뜻도 우리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우리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체력인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건강도 있지만은 체육을 통해서 페어 플레이, 또 팀워크,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희생. 내가 전에 말했지만 캄보디아에 어느 분이 가서 야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하는데, 야구 중에 그 뭐라 그러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용어들, 뭐 희생 번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의 가치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은 그저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팀워크를 이루어서 내가 희생할 줄도 알고 또 협력할 줄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고 뭔가 공정성도 배우고,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학이라고 해서 공부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독서 또 예능 그다음에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교양인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여러분이 한 것으로 볼 때 얘기를 안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뜻깊은 올해가 이제 마무리되니까 내년을 향해서 더욱 우리가 정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